부산에 사시는 정순옥 할머니는 72세이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 동네 친구분들과 찜질방에 가셨다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신 뒤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메스꺼운 느낌도 오셨어요. 다행히 바로 119를 불러서 큰일은 없으셨는데요.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심장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찜질방이 몸에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던 것들이 혈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혈관을 망치는 잘못된 상식 네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달라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찜질방과 냉온탕이 몸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세대에서 찜질방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온 몸의 피로를 풀고 그 문화적인 가치는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혈관 건강 측면에서 찜질방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심장학회 연구에서 2,575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혈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사우나를 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찜질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정순옥 할머니께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문제는 냉온탕을 반복하는 거였어요.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돼요. 거기서 갑자기 차가운 냉탕으로 들어가면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해요. 이 충격적인 온도 변화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플라크를 자극해요. 플라크라는 게 뭐냐고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생긴 덩어리예요. 마치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어 있는 것처럼요. 이 플라크 덩어리가 온도 충격으로 떨어져 나오면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게 심근경색이에요. 뇌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돼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진 분들은 이 위험이 특히 높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혈관이 70에서 80% 좁아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셨지만 혈관이 이미 많이 좁아진 상태였던 거예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찜질방을 가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해요. 고혈압약, 혈압약, 혈관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주치 선생님께 여쭤보고 가세요. 허락을 받고 가시면 돼요. 온탕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보통 10분 이내가 좋아요. 냉온탕 반복은 피하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혼자 가지 마세요. 이상한 느낌이 오면 즉시 신호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가세요. 가슴이 쪼인다, 왼쪽 팔이 저린다,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이런 증상이 오면 그 자리에서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 증상들은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어요. 빠르게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져요. 찜질방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즐기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하면 돼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고기를 줄이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갈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혈액 속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음식에서 오는 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간이 알아서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기를 전혀 안 드셔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고기를 드셔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분들도 있어요. 음식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할까요? 놀랍게도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 쌀밥, 흰 밀가루, 설탕, 빵,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간이 그 여분의 에너지를 콜레스테롤로 바꿔서 저장해요. 고기보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콜레스테롤 관리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만 아시는데요.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화된 LDL이 진짜 문제예요. LDL이 혈관 벽에 붙어서 산화되면 면역 세포들이 달려와서 그걸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거품 세포가 되고 이게 쌓여서 플라크가 생겨요. 이 플라크가 혈관을 좁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관 물때처럼요. 그러니까 LDL 수치만 낮추려 하기보다 LDL이 산화되는 환경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담배 연기가 LDL을 산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 중 하나거든요. 식사 순서도 도움이 돼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뒤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면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어내거든요. 채소 먼저, 밥 나중. 이 습관 하나가 혈관을 지켜줘요. 오늘부터 밥상 앞에서 기억해 주세요. 탄수화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우리 세대에서 밥을 적게 드시면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밥은 중요해요. 그런데 흰 쌀밥을 조금만 잡곡밥으로 바꾸셔도 달라져요. 보리, 현미, 귀리를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간에서 콜레스테롤도 덜 만들어요. 맛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콜레스테롤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생각 틀렸어요. 운동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스솜대학교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 23편을 통합 분석했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진행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27 mgdl 낮아졌어요. LDL은 약 24 mgdl 낮아졌고 수축기 혈압은 약 8mmg 낮아졌어요. 체지방도 2.5% 줄었고요. 약 없이 운동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LPL이라는 효소 때문이에요. LPL은 지단백 지방 분해 효소인데요. 운동을 하면 이 LPL 효소가 활성화돼요. 더 놀라운 건 운동이 끝나고도 4시간 동안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고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효소가 혈중의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운동하면 항상 이 LPL 효소가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한국지질동맥 경화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도 운동을 병행하면 심혈관 합병증 사망률이 더 낮아진다고 해요. 약을 드셔도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약이 LDL은 낮춰주지만 운동이 주는 혈관 건강 효과까지는 약이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돼요. 20분에 한 번씩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기, 물 마시러 가기, 이것만 해도 혈관에 도움이 돼요. 소파에 2시간 넘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잠깐 일어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걷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어도 큰 차이가 생겨요. 산책 나가기 어려우신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도 좋아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시작하면 돼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수영이나 물 안에서 걷기도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력 운동도 빠뜨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관에도 영향을 줘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 3번. 이것만 해도 근력 운동이 돼요. 우리 집 소파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네 번째 오해입니다. 수면은 피로 회복이지 혈관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면이요, 혈관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심장협회가 2022년에 신장 건강 지표를 업데이트했어요. 기존에 7가지였던 지표가 8가지로 늘어났는데요. 새로 추가된 8번째 지표가 바로 수면이에요. 전 세계 심장 전문가들이 수면을 혈관 건강의 공식 핵심 지표로 인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을 적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요. 자는 동안 우리 혈압이 낮아져서 혈관이 쉬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혈관이 쉬지 못해요.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거든요. 몸 안의 염증 수치도 높아져요. 이 3가지 모두 혈관에 직접 영향을 줘요. 우리 세대에서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수면 문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육이 줄면 몸 안의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줘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이 수면을 도와주고 수면이 운동 회복을 도와주고 이 선순환이 혈관을 지켜줘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는 점심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의 효과가 최대 6시간까지 지속돼요. 오후 3시 이후 커피는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시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화면 빛이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수면 호르몬을 준비해줘요. 낮잠은 30분 이내가 좋아요. 오후 늦게 오래 주무시면 밤 수면이 방해받아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낮아져야 잠이 와요. 너무 따뜻하면 잠들기 어려워요. 두꺼운 이불 하나보다 얇은 이불 여러 장이 체온 조절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루 7에서 9시간 숙면이 혈압, 혈당, 염증을 모두 잡아줘요. 약 없이, 비용 없이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혈관 건강 습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오해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찜질방과 냉온탕. 건강한 분들께는 나쁘지 않지만 혈관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냉온탕 반복을 피하고 주치 선생님과 상담 후 이용하세요. 가슴 통증, 왼쪽 팔 저림, 식은땀은 즉시 119예요. 둘째, 콜레스테롤은 음식 때문만이 아니에요. 70에서 80%는 간이 스스로 만들어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 먼저 드시는 식사 순서 습관,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운동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LPL 효소 덕분에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돼요. 하루 30분 걷기, 20분마다 잠깐 일어나기,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수면은 혈관 건강의 8번째 핵심 지표예요. 7에서 9시간 숙면이 혈압, 혈당, 염증을 모두 잡아줘요. 오늘 밤 핸드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배우신 것들 중 딱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찜질방 가시기 전 선생님께 여쭤보기, 저녁에 핸드폰 일찍 내려놓기, 식사할 때 채소 먼저 드시기, 저녁 식사 후 5분 걷기, 이 중에 하나만이에요.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해요. 작은 것 하나가 혈관을 살려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온 정말 강한 분들이에요. 그 인내심으로 이제 내 혈관을 지켜주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싶어 해요. 우리가 건강해야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걱정을 덜 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함께 할수록 더 건강해져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혈관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어요.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세대에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40대 이후 성인의 약 3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가 고혈압인 줄 모르고 있어요. 증상이 없거든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돼요.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어요. 그게 플라크가 되고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져요.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해요. 병원에서 재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재는 혈압이 더 정확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5분 쉬고 재세요. 저녁에도 한번 재세요. 이 기록을 가지고 주치 선생님께 가면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요. 수축기 혈압, 즉 위쪽 숫자가 120 미만, 이완기 혈압, 즉 아래쪽 숫자가 80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120에서 130이면 주의해야 하고 140이 넘으면 고혈압이에요.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소금을 줄이세요. 우리나라 음식이 짜거든요. 찌개, 국, 김치, 장아찌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은 딱 정만 건져 드시고 국물을 조금 남기시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에 칼륨이 많아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도 혈압을 올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압을 높이거든요. 우리 세대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은 찾을 수 있어요. 산책, 독서,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혈당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혈당과 혈관은 정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돼요. 혈관벽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어요. 이 악순환이 결국 혈관을 망가뜨려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가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 실명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 게 다 혈관 손상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식사 순서, 채소 먼저 드시기가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이내에 가볍게 걷는 게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밥 먹고 잠깐 산책하는 습관, 우리 세대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게 맞아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혈관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줘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혈관에 도움이 돼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땅콩, 여기에도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요. 하루에 한 줌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요. 콩 식품도 추천해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 콩나물국, 두부, 요리 이런 것들이 혈관에 좋아요.
마늘도 빠뜨릴 수 없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줄여야 할 것들도 있어요.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혈관에 좋지 않아요. 인스턴트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이 드시고 싶으신 날은 스프를 절반만 넣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세요. 그리고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탄산음료와 과당이 많이 든 음료도 조심하세요. 단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게 해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녹차도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몸의 혈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관도 천천히 좋아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꾸준히 하루하루 쌓이면 달라져요.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제 그 힘으로 내 혈관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 가요. 지식한상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함께하면 더 건강해져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금연이에요. 담배가 혈관에 얼마나 나쁜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담배 연기 속에는 수백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독성 물질들이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요.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어요. 아까 말씀드린 LDL 산화도 담배가 가장 많이 촉진해요. 담배를 피우시면 운동이나 좋은 식사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끊으면 돼요. 지금 당장이요. 금연한 지 24시간만 지나도 심근경색 위험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5년에서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위험이 낮아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끊으시면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금연이 어려우신 분들은 병원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주세요. 혼자 끊으려고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연 클리닉에서는 니코틴 패치, 껌, 약물 치료까지 지원해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금연 치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적어요.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소량의 알코올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예전에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연구들이 재분석되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심혈관 전문가들은 알코올은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게 좋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술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드신다면 정말 소량만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 이게 그나마 허용되는 범위예요. 그 이상은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이제 마음 건강 이야기도 짧게 드릴게요. 우리 세대에서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외로움과 우울감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있는 분들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요. 외로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연결이 중요해요. 경로당,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동네 산책 모임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면 외로움을 줄이고 활동량도 늘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지시간상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함께하는 소중한 연결이에요.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야기 나눈 것 정말 의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혈관을 만들어요. 오늘 채소 한 접시 더 드신 것, 저녁에 5분 걸은 것, 핸드폰 일찍 내려놓고 주무신 것, 이 작은 것들이 혈관을 살려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가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 안에 답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할 때 채소 먼저, 밥 먹고 잠깐 걷기, 20분마다 잠깐 일어나기, 저녁에 핸드폰 내려놓고 일찍 주무시기. 이것들이 다 혈관을 지키는 행동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이미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세대는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꾸준히 뭔가를 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혈관 건강에 쓰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예요.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정보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지식한상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기검진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검진을 꼭 챙겨받으세요. 건강하다고 느껴도 아무 증상이 없어도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은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나빠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검진 결과를 받으셨을 때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안심하지만 마세요.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이전 검진과 비교해서 나빠지는 방향이라면 주의해야 해요. 콜레스테롤이 올해는 정상이지만 2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검진 결과지를 보관하세요. 매번 받은 결과지를 모아두면 내 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지,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한 시간 정말 소중했어요. 혈관 건강,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셨죠?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가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찜질방 냉온탕 반복은 피하고, 콜레스테롤은 음식보다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고, 운동은 LPL 효소를 활성화해서 24시간 혈관을 지켜주고, 수면은 혈관 건강의 8번째 공식 지표임을 기억하세요. 혈압을 집에서 규칙적으로 재고, 혈당은 식사 순서로 조절하고 금연하고,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려요. 작은 것 하나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서로의 건강 정보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져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배우신 것 딱 하나만 오늘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함께 해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해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자녀들과 식사를 나누고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주세요. 우리 지식한상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